부모님들도 긴장감이 떨리는 것은 그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63만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가슴 졸이고 계신 학부모님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잊어서는 안 될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4월 16일 오전에 세월호와 함께 저 깊은 바닷속으로 떠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250명이 바로 그들입니다. 피어나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청춘들에게 오늘 어느 수험장의 주인공이 되었어야 할 너희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그리고 끔찍한 상처를 안고 성장해서 수험생이 된 단원고 생존 학생들에게도 위로의 말을 보냅니다. 수능이 인생의 필수 코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길을 꿈꾸는 멋진 청년들에게도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교육도 양심과 사상의 자유도 국정화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말씀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역사 교과서만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사회를 국정화하려고 한다는 사실이 우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5급 행정고시는 제2의 유시삼관 선발을 보는 듯이 바뀌었습니다. 2차 합격자 140% 중에서 30%를 탈락시키는 최종 면접에서 올해 갑자기 국정화를 비롯해서 새마을운동, 종북 세력들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작년 면접과는 크게 비교됩니다. 의회 입법과 정부 입법, 기자와의 관계 속에서 알 권리와 업무의 연속성의 조율, 이런 업무 상황에서의 딜레마, 이런 물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면접이 사상검증 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박근혜식 진실한 사람, 또 애국 보수 우익이 되어야만 합격시킨다는 행정고시의 변질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다음 달 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친일 일명사전을 비치 방침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반대한민국, 반교육적 결정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친일 일명사전 배포 계획은 지난 12월 1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도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안입니다. 친일 일명사전을 강제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 도서관에 단순히 비치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정치 공세는 21세기판 반민특위 습격 사건입니다. 반민특위는 1949년 6월 6일 경찰이 사무실을 습격해 활동을 무력화했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강압적으로 친일 논란을 잠재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98년에 예산장관까지 역임한 90세 모리스 파프, 1998년이라면 이미 40년이나 지난 때입니다. 그 모리스 파풍을 새로 발견된 나치 부역 혐의로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친일 비판 자료를 반대한민국적이라는 정부 여당이 꼭 알아야 할 교훈이겠습니다. 2016년 정부 예산이 속속 그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망정치 토대 구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오공이 머리카락을 뽑아서 자기 복제하듯이 박 대통령은 대구 경북에 자기 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의봉 대신에 정부 예산을 한 아름씩 챙겨 보냅니다. 우리 당의 김윤덕 의원님이 잘 분석하셨습니다. 국토부에 당초하는 대구 지역 도로, 철도 예산은 1658억이었지만 기재부가 4723억으로 약 3배를 증액했습니다. 경북 지역 예산도 2,500억이 늘었습니다. 반면 충청과 호남 지역 예산은 요구안보다 각각 1,391억, 569억씩 감소했습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도 수백억 원씩 삭감됐습니다. 더군다나 교묘하게 숨어있는 진박 예산은 더 많습니다. 김윤덕 의원 분석을 다시 한번 봅니다. 숨어있는 예산을 포함하면
영남 지역의 증액 규모는 더 많이 늘어납니다. 한 예로 대구 순환고속도로 예산의 경우에 국고 지원이 부처 한 570억 원에서 1692억 원으로 단지 1122억 원만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기실은 도로공사와 매칭을 고려해서 도공의 증액분 2112억 원을 포함하면 실제 증액된 예산은 3377억 원입니다. 도로공사와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고속도로 건설 예산에만 숨어있는 영남 증액 규모만 수천억 원에 이릅니다. 다른 곳의 예산이 줄어든 가운데 박 대통령이 진박 인사 심기에 혈안이 된 지역에만 증가하는 것은 상황정치 토대 구축기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MB 정권이 영포해오 만사형통으로 국정을 농단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박근혜 정권은 만사박통으로 국정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국토 균형 개발이라는 헌법 정신을 가장 중시해야 할 SOC 예산마저 대통령의 사욕이 개입된다면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당은 국민 열세가 상황 정치용으로 전락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재청 정책위 부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예.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17,000개,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은 69만 개, 그리고 한중 FTA에 따른 관세 절감 효과는 1조 원입니다. 하나하나 좀 살피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법입니다. 사실 지금도 학교 근처에 어디든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무력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신규 일자리는 19,000개입니다. 청와대 주장과 일단 다릅니다. 그것도 건축 과정에서 생기는 건설 관련, 그러니까 사실상 일용직 일자리가 13,800개입니다. 호텔 운영에 따른 장기 일자리는 5,900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양질의 일자리가 아닙니다. 경실련이 학교 주변 호텔 건립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 조사 분석이라는 결과를 내놨는데 그랬더니만 숙박업의 임시 일용직 비율은 무려 79.2%입니다. 그리고 월 평균 임금은 79만 원입니다. 임시직, 비정규직, 일용 노무직을 양산하는 일자리가 과연 좋은 청년 일자리인지 되물어야 합니다. 둘째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입니다. 저희 당 기본 입장은 지난 3월 청와대 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일단 의료, 보건 부분은 제외하고 그 법을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서비스법을. 그런데 행정부와 새누리당은 합의를 이었고 막무가내로 의료비용은 못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더구나 이 법은 구체적인 집행법이 아닙니다. 계획 세우고 R&D 규정하고 뭐 이런 법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다른 어느 나라에도 서비스 산업에 대한 기본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행정부 간의 조정 기능만을 중시할 뿐이지 그리고 이런 정책 기본법이 법 체계상 신규 일자리 창출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책의 기본 방향만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없었던 18대 국회에도 이 법이 똑같이 제출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18대는 새누리당이 행정부와 국회를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때 왜 통과 못 시켰을까요? 또 2030년까지 69만 개의 일자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미발표 보고서 수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산업에 대한 계획과 R&D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곧바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건 쉽게 동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식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 서비스 산업에 대한 계획, R&D 등을 담아놓고 있는 산업발전법이라는 이 법과 거의 90% 유사한 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의료 영리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사협회나 시민들의 동의를 전혀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행정부가 담당해야 될 이런 조정 기능을 국회로 떠넘겨놓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법안에 대해서 무조건 통과시켜주지 않는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책임 대통령제가 못됩니다. 셋째로 한중 FTA 발효로 관세 절감 효과가 1조 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FTA는 상호 협상입니다. 협정이
관세 절감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관세 수입도 감소합니다. 정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됐을 때 우리가 중국 상품이 수입될 때 관세를 낮춰주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드는 관세 수입 감소액은 연평균 1조 4,223억 원이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때우겠습니까? 문제는 관세 혜택은 수출 기업들한테 돌아가고 관세 수입 감소는 고스란히 국가 재정 손실로 우리 재정이나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한 협정이라고 착각을 하고 현무 협정이라고 착각을 하고 우리 이득 부분만 찾아내서 그것을 강조하고 또 우리 이득이 이렇게 엄청난데 왜 통과시켜주지 않아?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이 또한 의회주의를 배반하는 겁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은 힘들지만 꼭 필요한 의회주의와 공화정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수정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어두어야 합니다. 국회가 더 이상 통법부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안민석 예결위 간사님 말씀 있겠습니다. 어제 개수종 소위가 발표되었고 오늘 소위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워낙 잠시 후 10시부터 시작을 하기로 되어 있으나 아마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여당 간에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청와대 여당이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수습을 해서 오늘 중으로 소위가 시작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야당 소위위원들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차분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빨리 시작합시다. 두 가지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누리과정 관련된 논란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대통령이 공약한 누리과정 사업을 중앙정부가 지출할 것이냐 아니면 시도교육청에게 떠넘길지 이 논란입니다. 당연히 대통령이 공약하신 공약은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논란은 정부가 법을 바꾼 업무 지출 경비로 의거해서 법적으로는 시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정부는 주장하지만 이것은 악법입니다. 교육 자치를 위반한 시도교육감들의 의사와 전혀 배치된 업무 지출 경비 법을 바꿔놓고서 시도교육감에게 떠넘긴다는 것은 이것은 교육 자치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도교육감들이 보육예산 편성을 거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진보교육감을 통제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이번에도 예산 편성을 거부한 14분의 교육감들은 소위 진보교육감입니다. 만약에 진보교육감 체제가 아니었더라 그러면은 누리과정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교육감들을 교육청을 이렇게 골탕 먹였겠느냐라는 의심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대통령 스스로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교과서 관련된 문제입니다. 논란입니다. 저희들은 줄기차게 국정교과서 예비비 44억 원의 명세서를 공개할 것을 요청을 했고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수도 없이 입이 닳도록 주장을 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끝내 거부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요구를 하는 것이 현명하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부 여당이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이 자료는 뭔가
캥기는 구석이 있어서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서 공개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어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단정을 짓고 저희들은 이후에 교과서 필진 공개 문제에 대해서 예산 심의 시 혹독하게 따져볼까 합니다. 교과서는 투명하게 국민들의 공감 속에 준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밀군사 작전하듯이 진행되는 것을 추호도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공개, 베일 속에 갇혀진 국정교육 추진이 계속되면 예산 심의 시에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를 향해서 초유의 예산 삭감 사항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 여당 그리고 청와대에게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오늘부터 개수정 소위 시작할 수 있도록 내부의 분란을 조속히 매듭짓고 빨리 개수정 소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야당들은 차분히 국회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춘석 원내수석 부대표님 말씀 있겠습니다. 요 며칠간 다양한 여야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야 시간과 식사 시간까지 놓치며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도구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국회 협상이 계속 공전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인데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좌와 우의 갈등은 더더욱 아닌 것 같습니다. 여와 야의 갈등은 과거와 미래의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교과서가 70년대로 후퇴했습니다. 행정고시 면접에서는 새마을 운동을 묻는 사상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선진국은 IT로 앞서가는데 우리는 한 손에는 국정교과서, 다른 손에는 새마을 정신을 들고 싸워야 합니다. 노동 문제도 아무랬던 과거로 돌아가려 하고 있고 복지도 정부가 손을 놓으려고 합니다. TK만 살찌고 나머지 지역은 굽게 생겼는데 그 TK마저도 대통령의 물갈이 지시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갈등의 본질은 과거 유교입니다. 야당의 주장은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서민들의 전월세 문제, 누리과정 문제, 어느 복지국가처럼 대응하자는 주장입니다. 절대를 퍼붓는 KFX 문제, 선진국처럼 검증하자는 주장입니다. 지역균형 발전 예산도 글로벌 스탠드에 맞춰 세우고 청와대의 일방 독주를 중단하고 여야가 이미 합의했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우리 당은 누리과정 등 복지 예산을 일방적으로 떠넘기자는 후진적 발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알아서 주거 문제를 하라는 정글씨 폐법에도 찬성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법안이 만병통치약이라고도 믿지 않습니다. 미얀마마저 민주화를 이루며 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헬조선으로 호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혼이 정상과 비정상으로 갈리는 나라, 은혜가 없는 까치가 되어야 하는 나라가 2015년 대한민국이 맞는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앞으로 여야 협상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대통령의 말씀에 갇힐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는 전향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새누리당에게 간곡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이어서 신재권 의원님 말씀 있겠습니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반을 향하고 있는데도 북한인권법 제정이 진전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당은 그동안 진정으로 북한 주민의 자유권과 생존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북한인권 증진법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새누리당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친 지난 8월 말 양당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의 기본 통합안을 마련했습니다.
기본통합 안에서 우리 당과 새누리당은 대부분의 내용에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점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이는 양당 지도부 협의에 위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우리 당은 남북이 휴전선을 중심으로 아직도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음에 비추어 북한인권증진법의 기본 원칙과 국가 책무의 하나로 우리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나 이러한 노력이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과 조화롭게 추진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 조항에 반대하며 법의 기본 원칙으로 북한인권 증진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당은 새누리당이 주장한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에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북한 인권에 관한 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의적으로 바뀌지 않도록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북한인권재단의 임원진을 구성함에 있어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이 각각 같은 인원수를 추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임원진의 3분의 1을 통일부 장관이 추천하고 나머지 3분의 1을 교섭단체 정당이 각각 같은 인원수를 추천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경우 새누리당은 통일 후의 처벌을 위해 이를 지금부터 법무부에 설치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통일 후의 필요한 처벌에 대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북한 인권 정보를 수집 보존하는 이유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인권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당은 이러한 북한 인권 기록 수집 보존 기구를 남북 문제의 전담 부서인 통일부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 인권 문제도 우리나라로서는 남북 관계의 일환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북 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 인권법에 담지 않되 우리 당은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이 규제를 명시하자고 요청하였습니다. 새누리당은 2014년에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양당 합의로 채택했으나 새누리당 내부의 이견으로 아직 본회의에 올리지 못한 남북 당국 상호 비방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으로 이를 대신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통합 안의 미합의점들에 대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8월 하순 양당 지도부에 이 협의를 위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지난 9월 9일 우리 당 문재인 대표는 북한인권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 지도부에 즉각적인 협의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이러한 제안이 있은 후 2달이 넘은 현재까지 새누리당 지도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은 우리 당이 제안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에 대해 조속히 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